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네, 이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115페이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법. 우리가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자기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런 색깔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모습을 존중하고 그리고 타인의 기준을 맞출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맞춰가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또 그런 우울이나 그런 질투나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오는 괴로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일상이 바쁘고 지칠 때 나는 왜 즐기지 못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 인생의 성공은 행복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자신에게 야박하게 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그만하면 잘하고 있어 라고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된다.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고 존중을 안 해주고 자꾸 높은 정말 극소수의 일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비교하면서 나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비교를 하지 말고 나만의 그런 기준을 만들라는 거죠.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리추얼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요. 근데 리추얼 프로젝트가 뭐냐면 원래는 이제 의식, 종교, 의례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내가 이제 뭐 아침에 출근하기 싫을 때 아니면 무언가를 하기 싫을 때 그런 무기력감 그런 거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만의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에서 기분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 차를 한 잔 마시던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심한 요일이 있잖아요. 힘든 요일이 있으면 그날에 이제 취미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리추얼 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일상적으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집에 갔다가 회사 갔다가 아니면 학생이라면 학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항상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세계를 보고 또 시야도 넓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를 조금 더 성장시키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여행이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다른 환경에 접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잠시 나에게 휴식을 주고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를 배우게 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경치 좋은 거를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내 시야를 폭을 넓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느낄 수 있게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게 여행이잖아요. 근데 여행 가는 것이 조금 힘든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디를 하루를 비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처럼 내가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가까운 미술관이나 아니면 다른 가까운 공원이나 그런 데를 가면서 산책을 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이제, 퇴근할 때, 이 선생님은 퇴근할 때 미니 여행을 떠난대요. 그러니까 한 정거장을, 한 두세 정거장, 한두 정거장을 미리 내리는 거예요. 도착점 전에 미리 내려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퇴근하는 길에 조금 걸어가고, 한두 정거장 천천히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아, 주변에 뭐가 바뀌었나, 뭐가 새로운 게 있나,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러한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도 되고, 그런 내 시야를, 나의 뇌를 조금 쉬게 해주는, 다른 곳에 시선을 둠으로 인해서 내가 고민거리, 걱정거리, 그런 거에서 떨쳐버리고, 다른 멍한 상태에서 다른 시야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걷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뭐 지하철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집 도착하기 전에 내려서 조금 걸어서 천천히 걸어가면서 집으로 도착하게끔. 그런 식으로 미니 여행을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뭐 여행을 가거나 다른 거에 돈을 투자하기 힘들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투자하기가 힘들다,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방법은 많아요. 나만의 생활의 리듬의 그런 틀 안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시야로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 피곤해, 그렇게 해버리면 영영 오지 않아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영영 오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생각되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삶이? 재미가 없잖아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바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있어도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나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그러한 소소한 일탈이 행복을 갖다줘요. 그러한 시간이 정말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나를 잠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나의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럼 그만큼의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내 생각에 행복이란 살아있음을 즐기는 힘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여유, 자신에게 야박하게 굴지 않겠다는 결심,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노력할수록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결코 좋은 스펙을 쌓고 인류 기업에 취업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그런다고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정말 높으신 분에게 높은 위치에 있고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이 자기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행한 삶인 거예요. 내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행복이 오는 거지. 행복은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찾아와요. 요즘에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서 그런 소소한 행복 찾기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보시면 뭐 맛있는 집 가서 맛집 가서 먹는 것도 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나에게 주는 것도 그렇고, 또 어디 뭐 전시회 가는 것도 좋고, 음악회 가는 것도 좋고, 나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뭐 몇 시간만 투자해서, 아니면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나만의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찾아보세요.
정말 주변에 많아요. 그러한 일들을 찾아보면 뭐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거, 그것만으로도 다 같이 먹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소소한 행복이고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에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직장 생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숲 전체를 보면 나무 한 그루의 의미가 달라진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다. 못살게 구는 상사, 믿기만 한 동료 한 명이 직장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그들은 그저 한 그루의 나무일 뿐이다. 이래서 숲을 보는 관점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커다란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느 순간 미워해봤자 왜 내가 저 인간을 안 보고 살 수도 없는데 라며 미워하는 마음을 접게 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상에 대한 예민함, 관심이 줄어든다. 미움에도 사랑만큼의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관심과 미움을 함께 줄이는 전략은 직장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직장 생활에서 꼭 있어요. 한두 명은 약간 얄밉게 굴고 조금 무례하고 그리고 약간 너무 이기적이고 그런 분이 또 한두 사람은 꼭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괴롭게 생각되고 가기가 싫고 때려치고 싶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문제지 이 전체는 문제가 없잖아요.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좋은 점들 더 많잖아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숲 전체를, 이 전체를 봐야지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 에너지를 거기에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만큼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또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자꾸 떠올려요. 미워하면서 자꾸 떠올려요. 미워하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워한다고 생각을 떠올려. 아, 뭐 해서 얄미워.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말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왜 에너지를 쏟아요? 내 소중한 에너지를 좋은 일에, 내 기분 좋은 일에, 그리고 내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에 써야 되는데 굳이 그 에너지를 내가 미워하는 그 한 사람한테 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집중해서 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나한테. 내 기분만 나빠지고 나의 스트레스만 수치만 높이 올라가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데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험담으로 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요. 내 언어를 그런 일에 사용하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나한테 안 좋은 영향만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미워하는, 험담하는 그런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일, 내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그러한 업무를 배우고 내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일에 조금 더 쓰세요. 에너지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나의 소소한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하면서도 내 책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놓든가 아니면 잠깐의 휴게실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나 혼자만의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을,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고요. 10분이든 5분이든 잠깐 나만의 시간을 심호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나만의 행복한 일, 그리고 나만의 그런 행복감에 대해서 다른 그런 뭐 좋은 거 아니면 정말 소수의
그런 화려한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있는 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행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